자, 이제 287페이지부터 나오는 행렬의 곱셈이 있는데, 이 행렬의 곱셈이 좀 매우 색달라. 좀 이상해. 자, 우선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거냐?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두 행렬이 있는데 일단 두 행렬이 2x2 행렬을 일단 모양이 같은 행렬이긴 해. 자, 일단 계산을 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할게. 행렬의 곱셈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두 행렬 A와 B를 곱하시오. 그럼 마치 곱셈기호 생략하듯이 A, B라고 쓰고 계산을 할 때는 행렬 A부터 1, 2, 3, 4 쓴 다음에 뒤에다가 행렬 B도 똑같이 써줍니다. 마찬가지 곱셈기호 생략해서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 앞에 있는 행렬은 이 성분들을 행으로 묶어, 뒤에 있는 행렬은 성분들을 열로 묶어. 이랬지? 앞에 있는 행렬의 한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한 열을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곱할 거야. 자,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라는 식과 x 더하기 y라는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항과 뒤에 있는 괄호에 있는 항을 분배 법칙하잖아요, 그지? 요렇게, 그죠? 그 느낌으로 앞에 있는 행렬은 한 행으로 묶은 거, 요게 한 묶음이야. 요것도 한 묶음이고, 열도 요게 한 묶음이고, 요게 한 묶음이고. 마치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행이 2개, 뒤에 있는 행렬에서는 열이 2개. 그럼 이 묶음과 이 세로 묶음을 분배 법칙 느낌으로 곱할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일단 요게 1행이죠. 1행과 뒤에 있는 열 중에 1열을 먼저 곱셈을 할 겁니다. 자, 곱셈을 할 때 잘 보세요. 여기 성분이 2개 있죠? 여기도 성분 2개 짝이 맞지, 그치? 순서 맞춰가지고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 거끼리 곱셈을 합니다. 그럼 1이랑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랑 1을 곱합니다. 2죠? 그게끼리 더합니다. 그러면 이랬죠? 근데 이제 이게 1행과 1열의 곱이기 때문에 그 곱셈 결과를 1행 1열 성분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직 덜 끝났어. 1행과 2열도 분배 법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끼리 0, 두 번째는 두 번째 거끼리 4 더합니다.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썼냐? 1행과 그치? 2열을 곱한 거니까 1행 2열, 1행 2열 위치에다가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걸 계속 반복. 그럼 얘는 이제 다 곱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2행도 마찬가지. 2행도 뒤에 있는 열 2개랑 이렇게 분배 법칙. 마찬가지 순서 맞춰서 3이랑 1열의 성분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두 번째 곱하면은 4 더합니다. 그럼 이 곱한 게 왜 여기 와 있냐? 2행과 1열을 곱했으니까는 2행 1열 됐지. 그 다음 또 마찬가지 3이랑 0 곱하면 0, 4랑 2 곱하면 8.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1, 0 더하기 4 계산하면은 1 하면은 자, 그래서 행렬 A와 행렬 B를 곱셈한 결과가 얘가 됩니다. 되겠지?
이게 이제 행렬 곱셈의 기본 방법인데, 자, 근데 이 행렬의 곱셈은 좀 특이한 게, 자, 요런 행렬이 있어요. 얘는 행렬의 모양이 몇 바이 몇 행렬이죠? 좋습니다. 2바이 1 행렬이죠? 2행 1열. 얘는 몇 바이 몇? 1 바이 2입니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모양이 달라도 행렬은 곱셈을 할 수 있어.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거는 행렬의 곱셈이 가능할까를 앞에 했던 방법의 원리를 따라갑시다. 앞에 있는 행렬은 행으로 나눕니다. 네, 행이 여기가 1행, 여기가 2행.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보통 가로줄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살짝 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행렬은 세로줄로 묶을 거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묶으면 좋습니다. 뒤에 있는 행렬은 세로줄 칸막이를 쳐요. 그래요? 1행과 1열을 곱할 건데 요 성분 개수가 몇 개? 요 성분 개수가 몇 개?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1행과 1열을 곱하는데 성분이 하나씩밖에 없어. 그럼 두 개를 탁 곱하면 끝일 거 아니에요? 그치? 곱하면 얼마야? 그게 1행 1열에 오는 거죠. 그럼 얘랑 곱셈이 끝났습니다. 그럼 또 얘랑 2열이랑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그럼 그걸 어디다 쓰면 되냐? 1행 2열. 얘는 다 뜯고 이렇게 다 했어. 그럼 3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과입니다. 좀 특이하죠? 분명히 모양이 다른 행렬인데도 이게 곱셈의 원리를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행렬입니다. 곱셈 만드는 거 덧셈 뺄셈 안 되는 거. 덧셈 뺄셈은 무조건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덧셈 뺄셈은. 자, 네, 이 결과를 봅시다. 이 결과는 몇 바이 몇 행렬이죠? 2바이 2 바이 2 행렬이죠? 너무 신기하다. 앞에 곱하기를 하는 행렬과도 완전 모양이 달라요. 그죠?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 2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 3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해보시고 그럼 곱셈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볼게요. 몇 바이 몇 행렬? 1 바이 2 좋습니다. 뒤에 거는? 좋아요. 2 바이 1 행렬. 자, 앞에 행렬은 뭘로 묶는다? 행으로 묶는다. 근데 행이 몇 개밖에 없어. 행이 하나밖에 없죠. 뒤에는 뭘로 묶는다? 세로줄 열로 묶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야? 곱할 게 하나밖에 없네, 그죠? 요것도 행이 하나, 요것도 열이 하나니까는 곱셈을 한 번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확인합시다. 이 행에 있는 성분이 몇 개? 여기 성분이 몇 개? 개수가 똑같네? 그러면 곱셈이 가능하다. 자, 곱셈하는 방법 했죠? 첫 번째 순서 맞춰서 요 놈이랑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 2랑 3을 곱하면은 2를 더하는 걸로 그냥 끝! 그죠? 왜냐? 얘가 1행, 행이 하나고 얘도 열, 1열, 열이 하나야. 그럼 얘네들을 곱한 게 그냥 1행, 1열 성분 하나밖에 없는 행렬. 결과가 그냥 5 성분 하나를 가진 행렬이 됩니다.
신기하죠? 몇 바이 몇 행렬? 원바이원. 자, 아까 요걸로 갑시다. 요거는 몇 바이 몇 행렬? 2바이 2 바이 2 행렬. 요것도 2 바이 2 행렬. 그 결과가 2바이 2 바이 2 행렬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 보세요. 2 바이 1 행렬과 1 바이 2 행렬이 곱셈이 가능하고 그 곱셈한 결과가 2 바이 2야. 잘 보세요. 아. 왜? 그 앞에 행이랑 어. 열이랑 어. 이랬지? 자, 원리 봅시다. 모양이 다르더라도 곱셈을 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앞에 있는 행을 묶었을 때 요 앞에 있는 행의 성분 개수 있죠? 이게 두 개잖아. 잘 보세요. 요 행의 성분 개수 두 개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행렬에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 성분이 두 개인 거야? 아니, 행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 성분이 두 개인 거야? 아니면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 성분이 두 개인 거야? 열의 개수가. 그렇지. 이 열 세로줄의 개수가 두 줄이니까 요 행의 성분이 두 개인 거잖아. 이랬냐? 그럼 봅시다. 요 앞에 있는 행렬의 이름은 2 바이 2예요. 그럼 이 2 바이 2, 요 두 개 중에서 열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요 뒤에 이 얘기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뒤에 있는 행렬은 세로줄로 묶었어. 그러면 이 한 열에 있는 성분이 또 두 개예요, 그죠? 그럼 요 성분 두 개는 이 뒤에 있는 행렬에 행의 개수가 두 개니까 두 개인 거야?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 성분이 두 개인 거야? 그치. 가로줄 행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 성분이 두 개인 거잖아. 그럼 그거는 2 바이 2 중에 어느 이가? 앞에 있는 이가 요 세로줄에 있는 성분 개수를 결정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성분 개수 2가 얘가 결정하는 거고 요 성분 개수 2는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개수가. 자, 얘도 봅시다. 2 바이 1, 1 바이 2야. 그럼 여기서는 이 두 행렬이 곱셈이 가능하려면은 2가 같아서 가능한 거야? 1이 같아서 가능한 거야? 1이 같아서. 요 1과 요 1이 같으면은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저 2랑 그렇지. 요 가운데 있는 2랑 요 2랑 같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합니다. 원리겠죠? 요 두 개가 다르면 어떨까? 곱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요. 1, 3, 2, 1이 있어요. 몇 바이 몇 행렬? 1 바이 3 행렬. 몇 바이 몇 행렬? 2 바이 2 행렬. 두 개는 곱셈이 가능할까? 요 3과 요 2가 서로 다르면은 행의 성분과 열의 성분이 3개, 2개로 짝이 안 맞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곱셈이 안 됩니다. 곱셈이 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같으면은 이제 곱셈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가능하고 계산 결과가 2 바이 2잖아. 그럼 계산 결과가 2 바이 2인 거는 아까 그러니까 느낌 맞췄지? 같은 숫자 가운데 거 두 개 빼버리고 요 양쪽에 있는 2 있죠, 그죠? 요 결과가 그대로 계산 결과의 모양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 숫자가 같네. 그럼 곱셈이 가능하고 나머지 양쪽 숫자 2 바이 2가 계산 결과의 모양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같네. 나머지 숫자 1, 1. 요 결과가 계산 행렬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1, 2, 3이 있고요. 2, 1, 5, 0, 7, 마이너스 1. 자, 행렬 곱셈이 돼야 돼. 제로. 되죠? 몇 바이 몇? 원바이. 1 by 3. 몇 바이 몇? 쓰리 바이. 3 by 2죠? 3, 3이 같습니다. 이걸 계산한 결과는 몇 바이 몇? 원바이. 1 by 2로 이렇게 알겠지? 자, 이제 이게 곱셈의 기본 원리. 곱셈이 가능한 경우, 곱셈을 한 결과까지. 자, 이제 실제 곱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필수제 8번 문제를 보면서 이제 곱셈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좌변은 두 행렬의 곱셈이 거고, 우변은 덧셈뺄셈이에요. 자, 곱셈 계산합시다.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려요. 앞에 있는 행렬은 행으로 나눈다. 가로줄로. 뒤에 있는 행렬은 세로줄로 나눈다. 순서 맞춰서 x랑 x 곱합니다. x제곱. y랑 y 곱합니다. y제곱. 더한 게 원행 성분. 아니야, 더 끝났어. 가로행 2열 곱하면 0입니다. 곱하면은 그게 1행 2열 성분. 그 다음은 2행과 1열 곱합니다. 2x 곱합니다. y 곱합니다. 0 곱합니다. x. 이렇게 해서 2by 2행렬이 나온다. 자, 덧셈 뺄셈은 바로 암산할게요. 2배 하면 20이고 거기다가 5를 더해주면은 25. 2배 하고 2x를 더할 겁니다. 암산 가능하니? 그거요. 그냥 12만 남죠. 2배 하고 4를 더합니다. 10이 될 거고 2배 0이고 x를 더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행렬이 서로 같다. 했죠? 요 놈이 얼마고요? 25의 xy의 곱은 얼마고요? 12.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얼마고요? 10. 그죠? 뭐 x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을 잘 정리해서 x값 y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식이 좀 많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굳이? 뭐 그럼 안 풀고 어떻게 해? 3이랑 4. 아, 대충 찍어서? 25 만드는 제곱 숫자가. 그럼 x랑 y가 분수가 들어갈 수는 없나? 자, 이 세 식을 정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이건 제곱이니까 뭔가 식이 정리하기 좀 어렵단 말이야. 곱도 그렇고 여기 보면 덧셈 뺄셈 식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왜 연립방정식 할 때 대입법 기억나냐? 대입법. 요거 한 문자 y는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 그지? 2x 넘겨주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 한 문자로 정리한 이 y라는 놈을 요 둘 식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되는데 요것보다는 여기가 좀 쉽지 않냐, 그지? 요 y 자리에다가 이걸 시작 대입을 하면은 앞에 x는 그대로 있는 거고 y 자리에 요거 10-2x는 12. 이거 정리하면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자, 해봅시다. 10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그죠? 다 마이너스 2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이거부터 해주면은 x 제곱. 요거부터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5x죠?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요거 나눠주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x값이 3도 나오고 x값이 그때 y값도 구해야 돼요.
x가 3이면 x가 3이면 y가 4가 됩니까? x가 2가 되면은 6이 됩니까?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세요. 그러면은 3, 4냐, 2, 6이냐. 그래서 3, 4가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자, 결국은 곱셈을 식을 잘 계산한 다음에 마무리는 우리가 맨날 하던 방정식. 자, 밑에 문제 한번 632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9번. 또 행렬의 곱셈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 자, 요 형태를 보면 일단 A 행렬 자체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그 A 행렬 자체가 2차 정사각 행렬이네. 자, 여기서 이제 정사각 행렬을 봅시다. 정사각 행렬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행렬은 행렬인데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 그럼 행렬인데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얘기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은 거. 근데 그 중에서 2차 정사각형열은 뭐냐? 2차. 행렬이 행과 열이 전부 다 두 줄인 거.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풀어봤단 말이야. 이런 거 1, 2, 3 이런 것들. 2행, 2열 행렬을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1차 정사각 행렬은 뭘까? 하나씩밖에 성분이 몇 개 있을까? 성분이 딱 뭐 하나만 있는 거지. 행도 하나, 열도 하나. 그럼 3차 정사각 행렬은 성분이 몇 개일까? 9개겠죠, 그죠? 행도 3개를 열도 3개겠지. 하나, 둘, 셋. 이런 게 3차 정사각 행렬이죠. 자, 그래서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성분을 4개를 갖고 있는 행렬인데 아직 모르겠어. 근데 거기다가 몇 바이 몇 행렬? 2바이 1 행렬을 곱했네, 그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대. 확인해 봅시다. A가 2바이 2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요 놈의 2바이 1 행렬, 가운데 2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 결과는 저게 A 곱하기 저거예요. 뭐라고요? A 곱하기 저 행렬이에요. 요 A도 행렬이고 요것도 행렬이고. 저 두 개를 곱하기서 나온 게 저거. 두 개를 곱해서 이게 나왔대요. 아,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 결과가 2바이 1 행렬 나오는 거 확인되네, 그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얘도 모르고 CD 행렬도 잘 모르겠는데 둘이를 곱셈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 곱셈 결과가 먼저 나와 있어.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 이 관계식 두 개를 가지고 A 자체도 모르는 행렬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이상한 행렬을 곱한 게 뭔지를 구해보려야 돼. 자, 여기서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여기 소문자 A, B, C, D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요. 자, A 행렬도 모르지만 이 곱해지는 요 행렬을 가만 쳐다보면은 2A 더하기 3C와 2B 더하기 3D라는 자, 이 행렬을 좀 분해를 해볼 거야. 분해. 자, 뭔 말이냐? 우리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A, B라는 2바이 1 행렬이 있고 여기다가 C, D라는 2바이 1 행렬이 있어. 얘네들이 덧셈은 가능하잖아. 그럼 이거 덧셈을 하면 결과가 뭐가 되지? A 더하기 C, A 더하기 C, B 더하기 B 더하기 D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행렬을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A, B, C. 예? 자, A 더하기 C, B 더하기 D 이 행렬은 아까
요 두 따로따로 되어 있는 두 행렬의 합이었잖아요, 그지? 맞죠? 자, 착각하면 안 돼요. A 더하기 C, B 더하기 D 이 2x1 행렬을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요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덧셈식으로 끊어. 덧셈식에서 끊어서 앞에 있는 행렬 따로 만들고 뒤에 있는 행렬 따로 만들어서 얘네끼리 덧셈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덧셈이 있네. 덧셈에서 끊어. 그럼 이거는 뭐 더하기 뭐로 쓸 수 있다? 2A, 2B 행렬과 3C, 3D 행렬의 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더구나 A, B 앞에 전부 2가 붙여져 있잖아. 그럼 마치 2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알겠냐? 그러면 이 행렬은 다시 A, B 행렬에다가 앞에 이렇게 두 배 한 걸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뒤에 것도 C, D 행렬에다가 앞에 세 배를 한 걸로 이렇게 덧셈식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행렬 A에다가 곱해지는 요 행렬을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행렬 2A 더하기 3C, 2D 더하기 3D를 요걸로 바꿔서 다시 쓸 거예요. 자, 그럼 바꿔주면은 행렬 A에다가 요 행렬을 분해한 거, 요 놈 전체를 A라고 부를 거야.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행렬끼리의 합에다가 행렬을 곱할 때도 마치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A랑 요 행렬을 곱셈으로 분배 법칙을 하면은 요 숫자 두 배는 앞으로 빼내면 되고 행렬 A와 요 행렬 AB의 곱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 A, C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곱셈식이 보이냐? 뭐야 이게? 1. 이게 1, 2거지. 실제 이걸 곱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행렬의 곱을 바로 이 나와 있는 걸 이용하면 돼요. 요 자체가 1, 2. 그 앞에 2배. 그럼 또 얘는 뭐예요? 1바 1발. 그거를 3배. 그럼 끝났잖아요. 2배하고 3배 해서 더하면은 5. 2배하고 3배 해서 더하면은 1.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행렬의 분배 법칙. 행렬 B와 행렬 C를 더한 놈에다가 또 다른 행렬을 곱을 할 때 마치 행렬끼리도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다. A, B 더하기 이렇게. 자, 밑에 633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633 문제는 조금 더 행렬의 분배 법칙 2A0이랑 곱한 게 2고 0, 3B랑 곱한 게 2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행렬 A에다가 AB를 곱한 행렬을 구해보래. 자, 여기 A의 개수가 1이고 여기 B의 개수도 1이란 말이야. 요 개수가 1, 1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A의 개수가 2가 돼 있고요. B 개수가 3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 A의 개수 2를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양변을 뭘로? 2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A 0이 되고
2는이야. 2 맞아. 그럼 여기 A 계속 1 되지 않겠지? 그럼 얘는 양면을 뭘로? 3 4으로 나누면 0, B가 되고 4으로 나눠주면은 1 2 아?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변변끼리 촥 더해버리는 거지. 그치? 그 느낌 왔냐? 그럼 요거를 덧셈을 할 때 마치 이 행렬 A 자체를 공통인수 느낌으로, 왜냐면 행렬끼리는 분명히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공통인수 느낌으로 A를 촥 뽑아내고 얘 두 행렬을 덧셈을 하는 걸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는 여기가 AB가 되고 이게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1 그러면은 A도 모르고 요 행렬도 모르지만은 이거의 곱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신기하지? 아